이 뭐 엄청 대단한 건 아니고 우리는 전 단원에서 이제 뭘 배웠냐? 요 미분이란 걸 이용해서 그래프를 좀 정확하게 그릴 수 있었어. 그치?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고 이 함수를 뭐 미분해서 증간표를 그려서 뭐 이렇게 그래프를 비교적 정확하게 그릴 수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냥 방정식과 부등식 개념에다 갖다가 쳐 집어넣겠다. 뭐 요런 얘기야. 그냥 방정식, 부등식 개념 자체는 이런 거지. 우리가 중딩 때, 뭐 초딩 때는 아니고 고2의 과정에서 뭐 요런 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빵. 요 방정식의 실근을 방정식 실근이 뭐 2랑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뭐 누구나 다 알 거야. 그치?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관찰을 했냐?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를 그려보면 요렇게 생겼고 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x축과 두 번 만나고 만나는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2 이렇게 됐을 때 요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가 우리 방정식의 실근이구나. 그치? 이런 거를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fx는 빵 요런 방정식의 실근이라 하면 이거는 여기서 배우는 게 아니야. 이전엔 다 배우고 올라온 거. y는 fx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실근이었어. 그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방정식 부등식과 미분해서 어떤 녀석의 실근을 찾기 힘들어. 그래서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실근이 양수가 몇 개고 음수가 몇 개인지 뭐 이런 실근의 존재성 유무를 판단해본다든지 이런 상황들은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x축과 몇 번 만나냐 이런 것만 판단해도 실근의 개수라든지 실근의 부호 정도는 우리가 판단해볼 수 있을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 방정식을 풀자는 거지. 우리가 이 미분을 배움으로써 3차 함수, 4차 함수 뭐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뭐 5차 함수도 그래프를 그리려면 그릴 수는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걸 하겠다는 거야.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뭐 이런 방정식도 있을 거란 말이지. 이런 방정식. 좌변은 무언가 x에 대한 식이죠. 얘가 갖고 있는 이제 의미도 y는 fx 그래프와 y는 gx 그래프의 교점에 x좌표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배웠다고. 그래서 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요. 요 실근 이 방정식을 이렇게 뭐 바꿔서 풀어도 뭐 전혀 상관없잖아. 이렇게 바꿔놓고 y는 x제곱하고 y는 x 플러스 이 함수 그래프 그려놓고 교점 찾아봤더니 교점 x좌표가 마이너스 1하고 2더라. 그러니까 이 방정식 실근은 마이너스 1이랑 2입니다. 뭐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는 거였어. 그치? 뭐 아니면 이제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 뭐 얘가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뭐 k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물론 뭐 판별식이라는 아주 좋은 도구가 있지만 이렇게 놓고 y는 x제곱 그래프 그려놓고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교점이 두 개가 생기도록 하는 y절편의 범위를 찾아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이런 개념들을 3차 방정식에 그대로 적용을 시킨다는 거지. 다만 그럼 3차 방정식에 적용을 시키면 이런 녀석의 그래프를 그릴 때 이제 이 자리가 다 3차 함수가 될 거 아니야. 그치? 지금 나머지 다 똑같아. 다만 우리가 이런 자리에 들어갈 이런 녀석들이 이제 3이나 4차 함수가 될 거니까. 그럼 그 그래프 그리는 건 이전 과정에서 다 배웠고 그 개념만 이제 똑같이 여기다 적용을 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프를 너 열심히 졸라 잘 그릴 줄 아냐 뭐 이런 문제를 물어보는 겁니다. 부등식도 우리가 문제에서 다음 부등식의 해를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이제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4라는 녀석을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봤더니 x축하고 만나는 두 점이 뭐 3하고 마이너스 1이고
아, 그럼 이 부분이 그래프가 x축이 0보다 함수값이 0보다 작으니까 0보다 작은 범위는 마이너스 1과 3 사이구나.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잖아. 그치? 부등식도 그래서 슉슉슉슉. 이런 부등식의 뭐 부동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 뭐 다른 얘기겠죠. y는 fx 그래프와 간략하게 쓸게 뭐 필기 안 해도 돼. x축 중에 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뭐 x의 범위 뭐 이제 이런 거였다고. 그치? 뭐 요 자리가 그럼 이제 이렇게 바뀌면 gx라고 바뀌면 요 자리도 x축이 아니라 y는 gx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 그죠? 뭐 이렇게 이제 문제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그래프의 대소관계를 관찰해서 부등식의 해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 이해됐어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뭐 이런 걸 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뭐 조금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 3차 함수를 가지고 자, 3차 함수를 가지고 자, 그럼 먼저 뭘 판단을 해봐야 하냐면 이런 거 볼까요? ax 세제곱 bx 플러스 제곱 cx 플러스 d는 0. 여기서는 내가 그냥 a를 양수라고 할게요. 왜? 방정식은 a가 음수로 나오면 뭐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양수로 만들 수 있잖아, 우리가. 그치? 양수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봐야겠네.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봐야겠네. 그치? 자, 그럼 뭘 알아야 되겠어? 그래프를 보고 얘가 근이 몇 개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 그치? 자, 3차 함수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긴 애가 있겠지? 뭐 이렇게 생긴 3차 함수 그래프가 있다고 합시다. 자, x축이 여기 들어와 있어. 그럼 지금 이 방정식 fx 요 녀석은 0, 이 방정식은 실근이 몇 개 있는 거야? 네, 지금 여기가 x축이래.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x축이 여기 있어. 민지야, 근이 몇 개 있는 거야? 3개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 3개의 근이 다 다르죠. 그쵸? 3개의 근이 다 달라서 x축이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서로 다른 새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x축이 여기 들어와 있으면 이거는 실근이 몇 개 있는 거야? 실근이 2개 있는 거야. 그치? 근데 그 중에 여기서 만나는 요 값은 중근을 갖는 거야. 그치? 그래 안 그래? 이건 중근과 다른 한 실근을 가질 때야. 그치? 마찬가지로 x축이 이쪽에서 이렇게 있어도 중근과 다른 한 실근을 갖는 상황이야. 그래 안 그래? 이해됐죠? 세 번째, 다른 색 분필이 필요한데 초록색 분필 다 썼나? 내 거 초록색 분필 누가 다 썼지? 자, 세 번째는 x축이 그럼 이쯤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교점이 몇 개야 지금? 한 개야. 그럼 실근 몇 개 갖는 거야? 하나 갖는 거야. 그치? 그럼 나머지 2개는 뭔데? 허근. 그래 갖는 상황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혹시 x축이 그래프가 지금 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있고 지금 이렇게 x축이 여기 있으면 이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면 몇 개인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야? 혹시? 네, 실근 하나 갖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2허근을 갖습니다. 서로 다른 2허근을 갖는 상황입니다. 이 그래프가 지금 x축이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자, x축이 여기 이렇게 들어와 있을 때부터 또 볼까요? 이것도 지금 이 화살표 그냥 다 x축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실근 하나랑 그 다음에 서로 다른 2허근을 가져요.
이제 여기서의 전제 조건은 개수가 전부 다 실개수여야 돼. 왜? 개수가 허수인 함수는 우리가 좌표평면의 그래프를 그릴 수 없잖아, 그치? 그건 뭐 어차피 고등교육과정은 아닙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실개수에서는 서로 같은 두 어근은 가질 수 없어요. 왜? 허근 두 개가 똑같이 나오려면 개수가 허수여야 된다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거든. 그래서 없습니다. 자, 볼게요. 요 상황. 야, 니네 요 상황,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기 위한 조건이 혹시 뭔지 알아?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기 위한 조건.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3차 함수 그래프가 X축이 어디 있던 요렇게 그려지기 위한 조건. 이게 뭔지 알아? 이거 본 적 있어? 얘가 어떻게 돼야 돼? 극대극소 다 가지려면 0보다 커야 돼, 그치? b제곱 마이너스 3ac가 이제 0보다 커. 자, 큰 상황을 먼저 보는 거죠, 그러니까 1번. 자, 봐봐라. 자, 노란색 봐봐요, 노란색. 노란색 그래프 봐봐, 노란색 그래프. 극대값은 양수야, 음수야? 노란색, X축이 지금 노란색이, 얘가 X축이야. 나머지 선 다 없어. 자, 이 그래프에서, 그래프는 얘고요. X축은 얘입니다. 잘 봐야 돼. 극대값은 양수야, 음수야? 극소값은 양수야, 음수야? 야, X축이다? 이 점의 Y좌표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새끼들아. 아, 졸라 어렵지, 그치? 아니, 극대값이라는 건 그 값의 Y좌표, 함수값의 그 극점의 Y좌표를 그 값이라고 부른다고 시작 그런 거 안, 너무 어렵지? 아, X축 위에 있는 점의 Y좌표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젠장할. 양수야, 음수야? 이 점은 X의 Y좌표가 양수냐, 음수냐? 너무 어렵지? 아, 이거 함수 그래프를 못 읽어가지고 안 돼. 자, 다시. X축이 이제 요 녀석일 때, Y좌표가 양수고, 이 점 Y좌표. 즉, 극값의 Y좌표가 양수. 극소값 Y좌표가 음수야, 그치? 뭘 얘기하고 싶냐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다르다를 얘기하고 싶어요. 됐니? 즉, 그럼, 왜 지워졌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극대값하고, 극소값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가져야 돼, 그치? 그럼 다른 부호를 갖는다는 곱한 게 0보다 작다. 이제 이런 결론을 도달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문제가 좀 빠르게 풀릴 겁니다. 자, 다음 파란색 봅시다. 파란색 얘부터 볼까요? 얘부터. X축이 이겁니다. 지금 얘가 X축이에요. 이게 X축입니다. 지금 알았지? 잘 봐. 극대값의 부호. 0. X축이 여기 있고요. 점이 여기 있습니다. 젠장할. 이 점의 Y좌표가 뭐냐고 물어보잖아. 뭐야? 0이지. 그치? 자, 극대값의 Y좌표는 0이고 극소값의 Y좌표는 음수. 지금 얘가 X축, 이 X축. 반대로 이 X축은 극대값의 Y좌표. 지금 이 X축이 이거일 때야. 양수. 극소값의 Y좌표 0. 즉 파란색 선은 극대값, 극소값 둘 중에 하나가 빵인 상황이야. 그치? 아,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극대값이 0이고요. 극소값이 이제 음수인 상황. 이 상황은 이쪽 상황은 뭐 극대값이 양수고요. 극소값이 0인 상황이야. 봐봐. 내가 이거 왜 따로따로 썼냐면 일단 만약에 문제에서 그냥 3차 방정식이 중근과 서로 다른 중근과 다른 한실근을 갖는데, 오케이? 문제에서 만약에, 잘 들어야 돼. 문제에서 중근과 다른 한실근을 갖는다고 하면, 이거여도 그만, 이거여도 그만이거든, 그치? 그럼 얘네 둘, 얘랑 요 상황을 통틀어서 그냥 극대랑 극소의 곱이 그냥 0이다 이렇게 해도 돼, 알았지? 오케이?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어. 봐봐, 문제에서 중근과 서로 다른 한실근을 갖는데 중근은 그 서로 다른 한실근보다 값이 커야 돼. 중근이 더 커야 돼, 크니. 요거는 여기가 중근이고 여기가 다른 한실근이거든, 그치? 중근이 더 커, 중근이 더 작아, 그치? 얘는 중근이 여기 있고 다른 한실근이 여기 있지. 그러니까 중근이 다른 한실근보다 더 커, 그치? 즉 누가 더 크냐 작냐, 이 상황과 이 상황은 중근이 크냐 다른 한실근이 크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 상황만 딱 관찰해보면 극대값이 0이고 극소값이 음수가 되는 상황은 이 중근하고 다른 한실근,
이렇게만 쓸게. 다른 한 실근 중에 요 다른 한 실근이 더 큰 상황이라는 얘기야. 이해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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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요 녀석은 중근하고 다른 한 실근이 여기 봐봐. 중근이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한 실근이 왼쪽에 있어요. 중근이 더 값이 크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오케이? 이해됐나요? 중근과 다른 한 실근의 대소관계를 물어보면 이제 극대가 0인지 극소가 0인지를 이게 잘 안 외워지고 이게 잘 안 외워져. 이게 잘 안 외워져서 뭐라고 기억해야 되냐? 아, 중근과 다른 한 실근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문제는 그냥 이 극대값이 0인지 극소값이 0인지 누가 0인지를 그래프를 좀 더 세밀하게 관찰을 하라는 얘기구나. 이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 알았지? 이걸 지금 여기 있는 거 막 다 외우려고 하면 안 돼. 내가 그래프 그려서 풀자 그랬지 이거만 영어 단어 외우듯이 암기해가지고 문제 풀자고 한 건 아니야. 알았지?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지. 이거 막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어. 몰라도 그래프 그려서 다 풀 수 있게 나도 그렇게 문제를 풀 거야. 자, 다음 실근 하나랑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땐 X축이 요 녀석이야. 지금 여기가 X축이야. 자, 극대값 양수야 음수야? 극소값 음수. 얘는 극대값 양수야 음수야? 양수. 극소값 양수. 즉 극대극소의 부호가 똑같아. 그치? 그럼 요때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여서 양수인 거고. 그쵸? 이건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이제 요 녀석도 마찬가지로 극대 극소가 이제 0보다 커지는 겁니다. 이제 요 녀석은 둘 다 양수. 어쨌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렇게 b제곱 마이너스 3ac가 0보다 커서 3차 함수 그래프가 극대 극소를 다 가지면 결론적으로 세 가지 종류의 근이 생길 수 있다 이거야. 3차 방정식이. 오케이? 자, 그래프 3차 함수 그래프 총 개형 세 가지 있잖아. 그치? 세 개 다 볼 거야. 세 개 다 해야 돼. 이제 하나 한 겁니다. 이제 하나. 두 번째 또 뭐 해야겠어? b제곱 마이너스 3ac가 뭐일 때? 0일 때. 오케이? 0일 때 봅시다. b제곱 마이너스 3ac가 0이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요 지점 접선의 기울기는 0이란 얘기 알았지? 이해됐죠? 자, 아, 분필 색깔 딱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가 하나가 없네. 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분홍색. 분홍색으로 시켜야 돼. 형광분필 다 써가지고 요새. 학생이 줄어가지고 내가 요새 거지가 돼가지고 분필을 못 사. 돈이 없어서. 자, 볼게요.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이렇게 딱 이거는 지금 딱 접하고 있는 상황이 알았지? 요 접선의 길이가 0이 되는 지점에서의 접선이 이 X축이 요 놈일 때랑 나머지 상황만 관찰해보면 돼. X축이 여기 있던 여기 있던 여기 있던 여기 있던 이거 다 똑같아. 다 실근 하나랑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상황이에요. 얘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다는 얘기야. 주황색으로 쓴 거 다 똑같아요. 다만 요 녀석 접하면서 관통하는 상황 있잖아. 요 때만 삼중근을 갖는 겁니다. 접하면서 관통할 때가 삼중근을 갖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x-1의 세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1이라는 실근이 3개가 나오는 거지. 이해됐죠? 삼중근을 가지려면 딱 b제곱 마이너스 3ac가 0이어야 되고요. 접선의 기울기. 참고로 요 지점이 지금 3차 함수의 변곡점이거든. 그치? 그래 안 그래? 그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x축이 딱 있어야 돼. 그치? 변곡점의 y좌표가 빵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여튼 3차 완전제곱식이 딱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3차 함수 그래프가 뭔가 이렇게 생겨야 돼. 뭐의 세제곱 요런 꼴로 생겨 있을 때가 삼중근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2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잖아. 중근 가지려면 2차 완전제곱식이 돼야 중근을 갖잖아. 그치? 마찬가지로 3차 방정식도 3차 함수 그래프가 이제 세제곱의 전체의 세제곱 이런 완전제곱식 꼴일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이
b제곱 마이너스 3ac가 0일 땐 근이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 그렇지? 서로 다른 세실근이 나올 수 없다는 얘기 알았지? 이해됐니? 이해됐니? 마지막. 아, 졸라 자네, 태연이. 자, 기특하게. 얘가 이제 0보다 작으면 접선의 길게 0이 되는 상황이 아예 생기지 않거든.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어. 얘는 여기 있어도 한 번 만나고, x축이 여기 있어도 한 번 만나고, 뭐 여기 딱 가운데 있어도 한 번 만나고, 여기 있어도 한 번 만나고, 뭐 어디 있어도 전부 다 실근 하나랑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니? 이해돼. 그럼 있잖아, 문제에서 실근 하나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범위를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문제가 좀 귀찮겠지, 그치? 왜? 요 그림에도 그런 상황은 존재하고요, 요 그림에도 그런 상황은 존재하고요, 요 그림에도 그런 상황은 존재해요, 그치? 아, 그런 상황이 여기저기 졸라 많이 존재합니다. 알았지? 오케이? 오케이. 그러기 때문에 얘는 이제 조금 여러 상황들을 생각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데 나를 이 시간에 괴롭히니? 그러니까 됐죠. 뭐 방정식 뭐 그냥 요 정도. 4차 함수는 다 정리 못합니다. 알았지? 봐봐, 4차 함수도 그냥 우리 대략적으로 뭐 이거 하나만 관찰해볼까? 이거를 막 정리해놓는 게 큰 의미가 없어. 왜? 너무 많은 그래프가 일단 4개고 4차 함수도 간략하게만 얘기를 해볼까? 이왕 얘기한 거 봐봐. 만약에 극대극소를 다 갖는 4차 함수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어 지금. 오케이? 자, 이렇게 생겼다. 4차 방정식은 실근이 총 몇 개야? 실근이 최대 4개까지 가능하지. x축이 여기 이렇게 들어와. 실근 몇 개? 실근 몇 개, 허근 몇 개? 지금 실근 2개, 허근 2개인 그림인 거예요. 이 녀석은 실근이 3개인데 허근이 빵개야. 왜? 하나가 중근이거든 지금. 그치? 실근 하나, 여기 중근 하나, 또 다른 실근 하나. 허근은 빵개. 그럼 그치? 이 상황은 서로 다른 4실근. 그치? 이 상황은 마찬가지로 중근 하나, 서로 다른 2실근. 그치? 이 상황은 중근 2개, 나머지 2근 허근. 이해됐니? 이 상황은 허근만 4개. 이해됐어요? 뭐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딱 높이가 똑같아서 x축이 딱 여기 이렇게 들어와. 이렇게 되면 중근만 2쌍. 1일에 뭐 A, 알파, 베타 이렇게 실근 4개인데 4개 중에 2개씩 똑같은 상황. 오케이? 물론 4중근도 가능하고요. 오케이? 4차 방정식은 4근이 다 허근도 가능합니다. 왜? x 4제곱은 마이너스 81 이러면 실수가 아예 없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x 4제곱은 마이너스 81 이런 거 해버리면 실수가 하나도 없다고. 그치? 짝수 차수 방정식은 실근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 수 있지만 홀수 차수 방정식들은 실근은 최소한 하나는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죠? 이런 얘기. 자, 다음은 이제 뭐 부등식인데 부등식도 거의 다 뭐 들으면 알아들을만 한데 좀 쉬었다 할까? 아니, 좀 쉬었다 하고 싶었는데 싫대 얘가. 그냥 계속 하자. 자, 그냥 하지 말고 좀 쉬었다가 부등식 얘기 좀 이어서 해봅시다. 부등식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부등식은 이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 문제가 뭐 예를 들어 어떤 구간에서 fx가 보통 문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부등식의 해를 구하세요. 이제 보통 이런 문제보다는 뭐 부등식이 항상 성립함을 보여라. 이런 문제들이 이제 여기 이 단원에서는 주를 이루거든. 얘가 항상 성립함을 뭐 증명하시오. 보이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부터 해볼게. 알았지? 0보다 크거나 같다부터.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제 뭐냐면 요 fx의 최소값을 찾는 거지. 극대극소에서 뭐 증간표 그려서 그래프 그려보면 최소값 찾을 수 있거든. 그치? 최소값이 존재해야 이제 문제의 해가 존재하겠죠. 요 최소값이 항상 0보다 크다 뭐 이러면 돼. 그치? 그래 안 그래? 최소값이 항상 0보다 크다 이러면 돼. 이해됐죠?
만약에 등호가 없어. 등호 없으면? 등호 없으면 되지, 그치? 그치? 이제 어떤 상황이 좀 문제냐면, 그냥 단조 증가하거나 단조 감소함수인 녀석. 오케이? 봐봐. 문제 이제 이렇게 나왔어. 요놈에서 임을 보이래.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x축보다 이제 x가 0보다 큰 범위만 그리면 되잖아. 그치? 그치? 0보다 큰 범위만 그렸을 때 저 fx 그래프보다 fx 그래프가 x축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여기가 이제 등호가 있는 상황은 쉽거든. 등호가 있어요. 뭐만 보이면 되냐면 그래서 이거 하나 추가하자. f'x가 1대 이렇게. f'x가 0보다 크다는 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 안 그래? 이해돼? 증가하는 그래프에서 항상 fx 그래프가 0 이상인 걸 보이래. 즉 그래프가 0이 있으면 뭐 계속 올라가고 있어. 뭐 이렇게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올라가고 있어. 그치? 그냥 그래프를 편의상 좀 이쁘게 이렇게만 그려볼게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랍니다. 자, 그러면 x축이 여기 이렇게 들어와 있어도 지금 이 그래프가 항상 0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죠. 그쵸? 크거나 같다. x축이 여기 있어도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치? 근데 x축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이게 항상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 안 돼. 그치? 되고요? 됩니다. 그쵸? 아, 그러면 이걸 보이기 위해선 뭐만 하면 된다? 0 집어넣은 게 있잖아? 0 이상이면 돼. 그치? 이해됐나? 이해돼. 뭔 말이지? 증가함수니까. 그치? 증가함수니까 주어진 기준의 제일 왼쪽 지점이 그냥 제일 최소값일 거야. 그치? 최소값이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만 보이면 된다 이거지. 오케이? 됐죠? 문제에서 뭐가 문제냐? 요가 좀 문제지. 등호가 없는 게 조금 문제가 됩니다. 거의 대부분 문제들이 등호가 없게 나오겠지. 등호가 있으면 쉽거든. 뭐가 어렵냐? 뭐 0이 있어서 빵꾸 뚫려 있고요. 그래프가 이제 계속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되거든. 지금 그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되니까 이거 되지. 그치?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도 되죠. 그리고 그럼 그래프가 딱 여기 있어요. 이거 될까 안 될까? 되죠? 왜 빵꾸 뚫려 있어? 이거 안 만난단 말이야. 그치? 나머지 모든 아래도 하나도 없잖아. 점이 모든 점이 다 x축 위에만 있어. 만나지도 않아. 그치? 이것도 돼. 그러니까 0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어. 그치? 근데 이제 요렇게만 안 들어오면 되잖아. 따라서 얘도 최소인 지점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돼. 알았지? 이 값이 뭐 1로 바뀌면 1로 바꾸면 되죠. 그쵸? 여기가 뭐 3으로 바뀌면 뭐 숫자가 바뀌면 됩니다. 알았지? 이해됐죠? 여기가 그래서 뭐 알파 이렇게 되면 이 자리가 알파. 얘도 이제 숫자가 바뀌면 범위가 바뀌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았지? 이 문제의 등호가 없으나 이 등호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다 뭐 그냥 끄덕끄덕끄덕끄덕 하는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애들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생각 없이 풀다 보니까 이게 하나씩 틀려. 아, 나 등호 써야 되는데 막 나중에 이런다고. 알았지?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 것만 좀 주의하면 부등식은 뭐 크게 많이 어려울 거는 없어요. 알았죠? 알았죠? 뭐 부등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문제 한번 볼까? 문제. 이런 문제 하나 풀고 넘어갈게요. 어딨니? 음. 640번 하나 좀 볼게요. 640번. 640번.
640번 같은 문제가 아닌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 이 문제 어딨지? 이런 문제가 하나도 없네. 네. 뭔데? 뭐야, 씨. 카톡이 막 연달아 막. 문제를 뭘 하나 풀어볼까? 이런 문제, 632번 같은 문제. 632번 문제를 보면, 여기서 풀자. x가 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k가 이제 얘가 항상 성립함을 보이랍니다, 문제에서. 그럼 이 녀석은 주어진 이 녀석을 우리가 fx라고 놓고 일단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관찰을 좀 해보는 거지. 미분을 딱 당겨보면 6x의 제곱 플러스 이제 6x 뭐 이렇게 돼서 6x로 묶으면 이제 뭐 x 플러스 1 뭐 이렇게 됩니다. 그치? 그럼 증간표가 땡땡땡 마이너스 1 땡땡땡 0 1 뭐 1은 왜 있는 거야? 0 0 뿔맛뿔. 근데 있잖아, 우리 문제가 마이너스 1 왼쪽만 보라니까 이거 없어, 오른쪽 없어. 그치? 이해됐죠? 이거 없는 거야. 그럼 F는 뭐 여기서 이제 뭐 요렇게 갈 거 아니야. 그치? 이해됐니? 즉 여기에 마이너스 1이라는 기준이 있으면 어딘가부터 빵꾸 뚫려 있고 계속 내려가는 그래프예요. 그쵸? 계속 내려가는 그래프입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그래프가 X축보다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건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럼 X축이 여기 있어도 되고 X축이 여기 있어도 된다라는 거지. 그치? 그럼 우리 문제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값이 F-1이 0보다 작거나 같다까지 답으로 써줘야 된다는 거야. 알았지? 이 상황만 좀 등호가 없지만 등호를 만들어서 써야 하는 상황만 좀 주의하면 나머지는 그래프 그리다 보면 언제 등호 써야 되는지 뭐 어느 정도 보일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풀면 안 되고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만 좀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부등식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부등식 되게 쉬워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우리 속도 가속도와 미분에 관련된 얘기만 좀 해봅시다. 속도 가속도. 슝. 슝슝슝. 아이고. 자, 이름을 이렇게 붙여볼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기는 총 왜? 왜 그래? 왜? 그걸 막 돌렸는데 뭐가 막 빠졌어? 그럼 왜? 몇 가지 용어들에 대한 정리를 좀 잘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뭐 이런 건 자주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보통 T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시간 첫 글자죠. FT가 시각 T에서의 물체의 위치. 근데 여기서 이제 모든 물체의 운동의 이제 전제 조건은 수평 운동. 오케이? 수직선상을 왔다 갔다. 직선 운동. 전후밖에 없어요. 그치?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아니면 뭐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이제 이런 운동일 때만 이제 전제 조건을 합니다. 시각 T에서의 물체의 위치를 FT라고 하면 요 녀석을 T에 대하여 미분. 를 하면 뭐 이렇게 F'T라고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DF
dt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죠, 그쵸? 그치? 요 식이 뭘 의미한다 그랬냐면 우리 저 앞에서 dy dx가 뭘 의미하냐면 이 y, x에 대해 써져 있는 이 y라는 식을 x라는 문자를 기준으로 미분하세요, 이제 이런 뜻이라 그랬어, 알았지? 그러니까 f라는 식을 t라는 문자를 기준으로 이제 미분을 하세요,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럼 이제 미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순간 변화율이라는 의미잖아, 그치? 오케이? 오케이? 우리 순간 변화율, 변화율이 가지고 있는 의미, 위치식에서 변화율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수직선을 생각을 해보면, 오케이? 수직선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 원점에 있었어. t가 0일 때. 이때 물체가 여기 있었습니다. 오케이? 근데 어떻게 저쪽에 막 움직여서 위치라 그랬잖아. t가 3일 때 3일 때 여기 뭐라고 할까? 뭐 5라는 지점에 도착해 있었어. 반드시 이렇게 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참 갔다가 뒤돌아왔을 수도 있고요. 막 여기서 갈팡질팡 가려고 출발해서 나왔다가 집에서 왼쪽 신발을 안 신고 나와가지고 다시 집에 가서 신발 신고 또 다시 좀 오다 보니까 막 지갑을 놓고 와가지고 다시 집에 갔다가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지? 어떻게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 그렇지? 위치라고 하는 거는 t가 3일 때 그냥 여기 있었다지 중간 과정은 몰라요, 알았죠? 오케이? 중간 과정은 모른다고 했을 때 그때 그럼 우리가 평균적으로 속도라는 게 있고요, 속력이라는 게 있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속도와 속력의 차이는 좀 알고 있어야 돼. 속도와 속력. 속도도 사실 두 가지로 나뉘죠.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 마찬가지로 속력도 평균 속력과 순간 속력. 차이를 좀 알아야 합니다. 벡터고요. 얘는 스칼라라고 합니다. 어떤 양을 나타내는 단위예요. 양을 나타내는 단위. 벡터라는 건 크기와 방향을 모두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오케이? 스칼라라는 건 크기만 있어요.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칼라 값을 보면은 어느 방향인지는 알 수 없어. 오케이? 그래서 이제 스칼라 값은 이게 사실은 정확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긴 하는데 고등 과정에서는 이 스칼라 값이 음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따지면 사실 스칼라도 실수 전체긴 한데 근데 속력이라는 걸 예를 들어보면 후진한다고 해서 속력을 마이너스라고 표현하지 않겠다는 거야. 방향을 무시하겠다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속도의 절대값을 이제 속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정확히 말하면 스칼라 값 중에서도 이제 음의 값을 갖는 것들은 있어요. 알았지?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상관은 없으나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이제 녀석이 이제 평균 속도고요. 스칼라는 속력, 평균 속력, 단위 시간당 얼마씩 이동했나 값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평균 속도라는 건 위치의 변화를 시간의 변화로 나눈 값을 평균 속도라고 하고요. 평균 속력은 뭐 시간의 변화는 똑같아. 왜? 시간이 시간이라는 게 막 흘러가는 거지. 흘러가다 거꾸로 뒤로 왔다 막 다시 앞으로 가 그러지 않잖아. 그치? 시간의 변화는 항상 일정하게 흐르고 있고요. 근데 이제 평균 속력이라는 건 전체 이동한 거리를 전부 다 합산을 하는 겁니다. 왜냐? 방향이 없을 땐 내가 이렇게 5칸을 갔다가 뒤로 2칸을 돌아와서 3이라는 지점에 와 있어.
오케이? 5칸을 갔다 뒤로 2칸을 돌아왔어. 근데 위치는 그럼 처음과 비교했을 때 그냥 3칸만 이동했다 라는 관점이잖아. 왜냐면 얘는 플러스 5고 얘는 마이너스 2인 거야. 방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합산해봐. 플러스 3이 돼버리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근데 이제 이동 거리라는 건 뭐야? 음수가 없어. 왜? 내가 후진해도 이동한 거야. 뒤로 얼만큼? 뒤로 뭐 3만큼 이렇게. 즉 5만큼 이동했고 방향을 바꿔서 어쨌든 또 2만큼 이동을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방향이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든 다 그냥 거리가 그냥 합산이 된다는 거지. 그치? 이해되나요? 방향에 따지지 않기 때문에.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평균 속력은 이동 거리를 시간의 변화로 나눠야 합니다. 알았지? 됐죠? 됐죠? 완전 다른 얘기야. 알았지? 이건 완전 구하는 방법이 다른 거지. 그치? 근데 이제 순간 속도는 말 그대로 이제 한 순간에서 변화량을 관찰하는 거잖아. 이 단위 시간당 위치가 얼만큼 변했냐. 오케이? 단위 시간당 위치의 변화량. 즉 단위 시간당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해서요. 위치를 미분한 겁니다. 오케이? 위치를 미분하면 그 점에서 우리 순간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치? 한 순간 얼만큼 변하냐. 이거를 관찰하는 거. 그럼 이제 순간 속력이 뭐냐면, 이제 요 녀석은, 봐봐. 이제 자동차를 타고 내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막 엑셀 밟으면 앞으로 나가야겠지, 그치? 근데 막 졸라 밟았더니 막 계기판이 250 찍혔어. 그럼 나는 뭐야? 자, 속도의 입장으로 얘기를 해볼게. 앞으로 시속 250km에 시속 250km로 전진하고 있어요. 오케이? 근데 내가 후진 기어 놓고 막 엑셀 밟았어. 그럼 차 뒤로 가거든. 근데 속도가 10이야. 그럼 후진하면서 뒤로 시속 10km로 가고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거는 속도인 거지.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를 따로 구분을 하겠다는 거야. 속도는 이해됐니? 근데 속력은 전진을 하면서 시속 10km로 가든 후진을 하면서 시속 10km로 가든 있잖아. 방향이 없기 때문에 속력은 얼마다? 10km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다. 이해됐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순간 속력은 순간 속도에 그냥 절대값을 씌운 값. 방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크기만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좀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속도라는 단어가 있고 가속력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가짜가 이제 더할 가짜거든. 속도가 더해지는 값. 봐봐. 근데 속도를 단위 시간당 측정하고 있는데 t가 1일 때 속도를 측정하고 있어. t가 0일 때 속도가 빵이었어. 출발해서 t가 1일 때 속도가 2고요. t가 2일 때 속도가 t가 1일 때 속도가 1이고요. 속도가 2고요. 3일 때 4고요. 3이고요. 4일 때 4고요. 뭐 이렇게 하고 있어. 오케이? 봐봐. 속도가 얼마씩 늘어나고 있어. 단위 시간당. 1씩 늘어나고 있지. 그치? 그래 안 그래? 더해지는 속도가 늘어나는 값이 얼마야? 1이지. 그치? 그러니까 가속도를 1이다 라고 보는 거죠. 오케이? 이해됐니? 우리가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잖아. 그치? 등속도 운동은 가속도가 빵인 거거든. 왜 속도가 더해지는 양이 값이 없어. 그치? 근데 그럼 얘는 1씩 계속 가속되지. 이거는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라고 해서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등가속도 운동. 등자는 이제 같다라는 거잖아. 가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해서 얘는 이제 속도의 변화야. 그치?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식은 어떻게 구하냐? 속도를 미분을 해주면 나옵니다.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을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속도를 미분하면 되고요. 속력은 마찬가지로 이제 가속도의 절대값 씌운 값을 가속력이라고 합니다. 즉 속도가 1씩 늘어나도 가속력은 1, 속도가 1씩 줄어들어도 가속력은 1이라고 보겠다 이거야. 이해됐니?
이해됐니? 아이, 어쩐지 계속 노트북이 꺼지더라 했더니 이렇게 전원이 빠져있을 거야. 내가 뺐나? 누가 뺐나? 이거 왜 뺐지? 슉.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뭐 요런 차이 정도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치식이 주어져 있어서 위치식을 미분한 요 녀석은 t에 대한 속도에 대한 식이에요. 시각 t에서의 물체의 속도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보통 속도가 그 벨로서티라고 부르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VT를 많이 씁니다. 꼭 써야 되는 건 아니고. 마찬가지로 또 속도를 한 번 더 미분을 땡기면 얘를 다시 t에 대하여 미분을 하면 자리가 없어도 밑으로 꺾은 거예요. 미분을 타닥타닥 이렇게 땡기면 이 녀석은 뭐 쓰긴 이렇게 쓰겠지. f 2't 뭐 이렇게 써도 됩니다. 사람 진짜 되게 귀찮게 하네. 이 녀석은 역시나 그럼 f'을 t에 대해서 다시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가속도는 보통 엑셀레이션이라고 이제 영어를 쓰니까 이제 at라고 많이 써요. 악셀을 밟다 뭐 할 때 그 엑셀레이션이 이제 그 속도가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얘가 시각 t에서의 물체의 가속도가 됩니다. 오키도키. 우리는 여기는 속도 가속도와 미분이다 보니까 이제 보통 위치식이나 속도식을 줘놓고 이제 미분만 하라. 보통 이 방향으로 배우지만 저 뒤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정적분 다 배우고 나면 거꾸로 이제 부정적분, 정적분 배우고 나면 이제 가속도, 속도식 가지고 이제 위치식을 찾는 것도 이제 나중에는 또 다 배우겠죠, 그렇죠? 뭐 이런 것만 좀 잘 기억을 하면 여기는 진짜 뭐 중3 때 그 2차 함수와 속도 가속도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 그게 이제 그냥 3차식으로만 나와 있는 정도밖에 안 돼, 난이도 수준은. 오케이? 대신에 뭘 배워야 하냐? 빰빰빰빰 시각에 대한 물체의 변화율. 자리가 되나 모르겠다. 시각에 대한 땡땡땡땡의 변화율. 뭐 문제 있어, 민지야? 문제 없어. 멍 때리지 말고 왜 멍 때리고 있어? 시각에 대한 뭐의 변화율인데 이제 요 자리에 이제 주로 길이, 넓이, 부피의 변화율 뭐 이 중에 하나를 물어봅니다. 시각 t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뭐 마치 길이의 변화율이라는 거는 우리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요런 이제 그림자 문제. 가로등이 있어요. 가로등이 이렇게 빛이 이렇게 틱틱틱틱틱 가로등이야. 땅이 이렇게 있고요. 땅이 있어서 인범이가 가로등 밑에 이렇게 서 있었으면 이렇게. 오케이? 가로등 밑에 딱 서 있으면 그림자가 이제 점으로 생겨 있겠지, 그치? 나의 부피는 빵입니다. 참고로 난 이렇게 홀쭉해가지고 이렇게 부피가 빵이에요. 그림자 없겠지, 그치? 근데 내가 이제 점점 이동을 했어.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알았죠? 이렇게 이동을 하면 요 빛이 이렇게 나와서 이제 그림자가 요만큼 그림자가 생기겠지, 그치? 오케이? 그럼 내가 막 움직이면 그림자가 변하겠지. 내가 막 멀리 갈수록 그림자가 길어지겠지, 그치? 그럼 그림자의 길이 말고 길이도 물론 구해볼 수 있지만 그럼 내가 일정한 속도로 걸어간다고 할 때 그림자가 변하는 순간 변화율은 얼마겠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순간 속도라는 걸 측정을 해보겠다는 속도를 측정해 보겠다는 거겠지. 순간 속도를 딱 그 순간의 변화율을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이해돼? 그럼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어떻게 세우면 되겠어? 그림자 길이의 순간 변화율을 물어볼 거란 말이야, 알았지?
우리 순간 변화율은 미분계수랑 통용되는 단어였잖아, 그치? 이해돼? 순간 변화율은 미분계수랑 통용되는 단어였어. 아, 그러면 내가 요 길이를 시각에 대한 t에 대한 식을 세울 수 있다고 하면, 그치? 이 길이에 대한 변화율은 f't 이렇게 세울 수 있겠네, 그치? 됐죠? 문제에서 뭐 t가 몇일 때 이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뭘 해야 돼? t에 대한 길이의 식을 먼저 세워야 돼, 그치? 그래서 그 녀석의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를 찾아야 한다라는 거야. 마찬가지야.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세요 하면 넓이를 식을 먼저 세워야지, 그치? 그래서 걔를 미분한 미분계수를 찾아야 그 넓이의 순간 변화율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부피를 계산하래. 그러면은 t의 부피를 t에 대한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부피가 부피가 얼마인지에 대한 식을 먼저 세워야 부피의 변화율도 관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이해됐나요? 뭐 저쩌고 변화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일단 기준이 되는 값은 무조건 t에 대한 식을 세우는 게 기준입니다. 알았지? 이해됐어요? 우리는 지금 무조건 t에 대해 미분을 할 거예요. 나중에 미적분 가면 변수가 달라져. 반지름이 몇일 때 순간 변화율이 얼마냐 뭐 이런 걸 물어봐서 매개변수 미분이라는 걸 따로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는 그런 건 모르니까 문자는 무조건 다 시각으로 통일을 시켜줍니다. 알았지? 오케이? 자, 얘 문제 문제 뭐 하나 정도만 풀어볼까요? 677번 볼게요. 677번. 아이고. 이 파트가 이제 뭐 엄청 내 생각에 엄청 쉬운 파트라고 생각이 들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6cm, 높이가 10cm, 깊이가 10cm인 그릇이 있어요. 원뿔 모양의 그릇이 이딴 걸 요새 누가 써, 그치? 이런 그릇을, 그치? 자, 그릇이 있는데 수면의 상승 속도가 9분의 20cm래. 초당 9분의 20cm씩 수면이 막 올라오고 있대. 오케이? 그때 깊이가 5cm가 될 때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래요. 이해됐나요?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해돼? 자, 볼게요.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슉. 10cm인데 어딨어? 물이 이렇게 차오르고 있어요. 이렇게 차오르고 있어서 요 녀석의 상승 속도가 이해됐니? 그럼 물이 지금 처음 비워져 있다? 비워져 있어요. 알았지? 그럼 시각 t초 여기 단위가 초죠, 그렇죠? t초 후에 높이가 말 그대로 9분의 20t라는 거. 그래 안 그래? 처음에 비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물을 따르는 양이 지금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왜? 위로 갈수록 단면적이 넓어지는 거니까 일정한 높이로 높이가 올려오려면 그 물을 좀 더 빠르게 담아야겠지. 담는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치? 이해됐죠? 아, 네가 졸아서 그래, 민지야. 졸지 말고. 졸려 지금? 졸려. t초에 이제 높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치? 우리 문제가 뭐야? 높이가 몇일 때? 높이가 5cm가 될 때 부피의 변화를 구하래, 그치? 문제에서 뭐의 변화를 구하라고? 부피의 변화를 구하라고.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부피를 t에 대한 식으로 세워놔야 돼, 그치? 자, 그러면 뭘 이용하면 좋냐? 삼각형 닮음 이용하면 됩니다. 3대 5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도 3대 5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이 높이가 이 녀석이니까 5분의 3을 곱하면 되겠죠, 그쵸? 이 녀석은 9분의 20t 곱하기 5분의 3 이렇게 때리면 3분의 4t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치? 그럼 부피가
부피를 t에 대한 식으로 세우면 뿌리니까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리하면 이거 얼마야? 이거 얼마야? 80을 243분의 16 곱하기 20 하면 얼마야? 320이야? 320 파이 t 세제곱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243분의 320 파이 t 세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시각 t에서의 부피야. 그치? 그래 안 그래? 우리 문제가 뭘 구하래? 이 높이가 몇일 때? 5일 때. 그치? 높이가 5일 때라는 건 t가 몇일 때? t가 몇일 때? 이거 4분의 9일 때. 부피의 변화를 구하세요. 이란 얘기니까 뭘 구하란 얘기야? 슉슉. v 프라임 4분의 9를 구하란 얘기야. 여기서부터 못하는 사람. 미분에서 4분의 9 때려 넣어요. 알았죠? 미분하면 미분 한 번만 해볼까? 쭉. 그럼 3이 내려오니까 얘가 이제 분모가 81 됐고요. 81분의 320파이 t제곱이니까 t제곱이 4분의 9 집어넣어서 제곱하면 81도 따닥 없어지고 4, 4, 16도 320이랑 따닥 이쁘게 약분돼서 아주 이쁘고 사랑스러운 숫자 하나 딱 떨어질 겁니다. 알았지? 오케이? 뭐 요것만 하면 뭐 문제는 크게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